이번 강좌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말이 조금 복잡하죠? 접근 방법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순열이라고 하면 무조건 배열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순열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3개 있고 B가 2개가 있습니다. 이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을 해보고 싶어요. 그 방법의 가지수는 모두 몇 가지나 될까? 이런 상황.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법대로 얘들을 배열하는 방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5개의 문자를 모두 다 배열을 하는 거니까 일단 배열될 자리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이렇게 5개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저 A와 B를 집어넣는 방법 생각해 볼게요. 자, 5개 자리에 A를 배열하고 싶다. 뭐 누군가는 A 쓸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A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A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5개의 빈자리에다가 A를 채워넣는 방법은 쉽게 생각하면 5개의 자리 중에 A가 들어갈 자리 3곳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A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그것은 5개 자리 중에 3자리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만일에 A가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나머지 2자리에는 남는 B가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B의 자리는 나머지 2개 자리에 그냥 끼어 들어가면 돼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저 B 자체도 또 구분도 안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되네요. 컨비네이션 5의 3 곱하기 컨비네이션 2의 2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같은 문자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순열의 가지수를 판단을 할 때 매번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효율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일반화 시켜가지고서 체크를 하기 위해 이 구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얘는 1이죠. 이건 1이니까 이것만 우리 체크해 보면 되네. 얘를 체크를 해보니까 3팩, 2팩분의 5팩 이렇게 쓰여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1이고 요거를 지금 체크해 보니까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이 형태, 이 식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좀 바라다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하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잘 보니까 5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거예요. 5팩토리얼게.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같은 것들이 A가 3개, B가 2개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3팩토리얼, 여기 2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몇 차례 걸쳐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아주 단순한 형태의 수열이다 보니까 그냥 바로 결론을 내려버릴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배열의 가지수는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합니다. 자, N개의 대상 개체 중에서 같은 것이 P개 있고 또 Q개 있고 또 R개 있고 뭐 이렇게 등등등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앞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전체 N개를 배열하는 총 방법의 가지수 N 팩토리얼 개. 그리고 각자 같은 것들이 P개, Q개, R개 현재 지금 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P 팩토리얼 개, Q 팩토리얼 개, R 팩토리얼 개 점점점 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N개 중에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에 순열의 가지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단 N은 요것들의 합이에요.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점점점 요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앞으로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은
전체 총 배열수들 중에 각각에서 해당되어지는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배제시켜주는 방법으로 체크한다. 됐죠? 쉽습니까? 쉽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이렇게 풀어나가도 괜찮아요. 몇 차례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딱 잡히게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개념적인 얘기 공부했으니까 간단한 예문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nfinite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얘는 지금 보니까 i가 3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n이 2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f, t, e가 각각 하나씩 모두 8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첫째, 이것을 배열하는 순열의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자, 일렬 배열해보고 싶다.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같은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의 순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8개의 배열을 먼저 생각한 다음 그 배열들 중에서 얘에 의한 순서 3팩토리얼계, 얘에 의한 순서 2팩토리얼계 뭐 하나씩 있는데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1팩, 1팩, 1팩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자들 중에서 T하고 E는 양 끝에 배열하고 싶어요. 전체 배열을 생각을 하는데 일렬 배열 중 T와 E 요 2개의 문자는 양 끝에 배열하고 싶어요. 그런 배열의 방법의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그러면 T하고 E가 들어갈 자리는 정해진 거죠. 그것만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T하고 E가 들어갈 자리가 양 끝에 있고 T, E가 될지 ET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양 끝에 있고 요 사이에 I 3개, N 2개, 그리고 F 요렇게 6개 문자가 배열이 되어지면 되겠다. 됐습니까? 일단 뭐 우리가 케이스별로 조정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먼저 안에 있는 것부터 배열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3개, 2개, 1개니까 3팩, 2팩, 1팩 분의 6개의 배열을 생각을 한다. 그런 다음 이 자리에 T, E가 될지 ET가 될지 T와 E의 두 문자에 대한 배열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2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번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I하고 N을 제외한 FTE가 반드시 이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띄엄띄엄 띄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저 순서대로. F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T가 나오고 그 다음에 E가 나와야 된다. 자, 요 순서로 이 순서로 배열을 해보고 싶다. 전체 8개의 문자를 배열을 하는데 FTE는 반드시 이 순서로 배열이 되어져야 된대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I가 N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뒤죽박죽으로 하는데 FTE 순서로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순서가 미리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순서가 이미 결정이 되어진 것들은 여러분들 손대지 마세요. 걔네들은 다 똑같은 걸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현재 이렇게 되어진 것은 I라는 문자 3개, N이라는 문자 2개 있다고 보고 나머지 FTE가 들어갈 자리를 동그라미로 처리합니다. 이런 동그라미가 이렇게 3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가 만일에 여기 있다 그러면 FTE 들어가면 되는 거고 현재처럼 있으면 FTE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8개의 문자들이 모두 배열이 되어지는데 그 동그라미가 있는 요 자리는 일단 자리만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FTE라고 써줄 거예요. 이미 결정된 순서는 손대지 말고 그들이 들어갈 자리만 마련해 줘라. 그러면 알아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똑같은 방법이네요. 우리가 전체 8개를 배열을 하는데 I 3개, 3팩, N 2개, 2팩
나머지 3개 3팩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다. 됐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방법의 가지수는 공식만 알아두면 쉽게 처리해 나갈 수 있어요. 물론 개념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일렬로 되어졌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얘기들을 꾸려나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입시에서 참 자주 등장하는 게 최단 경로의 수를 한번 좀 구해봐라 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참 자주 등장해요. 우리 앞에서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하면서 최단 경로 어떻게 그 가지수를 뽑아내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일반화되어진 것이 바로 이제 이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몇 개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쉬운 걸로 합시다. 복잡하게 해봐야 도움도 안 되니까. 자, 이런 경로가 있어요. 바둑판식의 길. 그래서 여기가 A라는 지점이고 여기가 B라는 지점이에요. 자, 지금 나는 A에서 B로 가는 경로수를 최단 경로수, 최단이라는 말이 빠졌네. 최단 경로수를 한번 헤아려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최단 경로니까 살펴보면 A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또는 위로 가야 돼요. 만일에 밑으로 내려오는 게 있다거나 왼쪽으로 가는 게 포함이 되어져 있다면 그거는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죠? 만일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갔다. B까지 가는 건 맞기는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최단 경로가 아니죠. 그죠? 곧장 이렇게 가는 거네. 결국 이런 경우는 오른쪽으로 3번을 가고 위로 2번을 가면 A에서 B로 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면 누군가는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래. 그죠? 그랬을 경우 그들의 배열 방법을 한번 좀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위로 올라가는 2번, 여기 2번 있죠?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3번, 그 오른쪽으로 가는 3번, 그것들이 적절하게 배열이 되어지게 되면 그로부터 최단 경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됐죠, 뭐. 결국 이 5개의 화살표를 적절하게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니까 어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똑같은 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5번 이동을 하는데 그 5번 중에 오른쪽으로 3번, 위로 2번 이렇게 가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산수 계산하면 몇 가지입니까? 얘는 갑자기 산수를 하니까 5, 4, 10가지가 되어지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경로예요. 자, 똑같은 경로를 갈 건데 여기에 C라는 지점이 있어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중간에 C라는 지점을 반드시 거쳐서 가는 최단 경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나머지 길목들을 차단시켜 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 보면은 A에서 C로 가서 C에서 B로 가려고 그러면 이 부분 거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여기를 거치게 되면 C는 못 거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A에서 C로 가서 C에서 B로 가는 단순한 그림 형태가 완성이 돼 버렸네요. 어떻게 되는 거야? A에서 C로 갈 때는 요런 경로에서 C에서 B로 갈 때는 요런 경로에서 골라서 가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A에서 C로 간 다음 and C에서 B로 가주면 되겠다. 그럼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든지 두 가지. 그죠? 아니면 1팩분의 2팩. 식을 맞춰서 쓴다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리고 동시에 해줘야 되는 거죠. C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2번, 위로 1번이니까 2팩, 1팩, 3팩.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예요? 6가지. 이렇게 되어지겠다. 쉽죠? 자, 요번에는 조금 응용한 거. 요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똑같은 경로예요. 똑같이
우리는 A에서 B까지 가려고 합니다. A에서 B까지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호수로 해서 가면 안 되죠. 그죠? 자, 여기를 호수라고 했습니다. 호수. 그랬을 때 호수로 가지 않고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최단 경로. 어떻게 할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마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얘는 풀어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겠구나.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얘를 우리가 대입을 해서 한다라고 치면 이 지점을 요 지점을 C라고 봐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C를 거쳐서 가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 경로에서 빼주기를 C를 거쳐 B까지 가는 요거를 빼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아, 노란색으로 하다가 갑자기 흰색으로 했네요.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C를 거쳐 가는 경우 6가지니까 그 4가지 이렇게 되어져 버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의 상황을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C로 가면 호수로 빠지는 거니까 C로 가게 되는 길목들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C로의 길목을 차단하니까 남는 길은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거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단순해져 버렸어요. 이랬을 때 내가 A부터 B까지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목들이 있어요. 그 길목들이 어디냐? 만일에 내가 위로 해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 지점을 거치던가 아래쪽으로 해서 가려고 그러면 이 지점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데 나는 A, P, B 코스로 해서 가던가 아니면 A에서 Q를 거쳐 Q까지 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방법 몇 가지예요?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한 가지예요. 5하니까 합의 법칙 플러스 A에서 Q를 거쳐 B까지 가는 방법. 먼저 A에서 Q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다음 Q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2번 가는 거니까 그들이 섞인다면 2팩토리얼, 1팩토리얼 분의 3팩토리얼 이렇게 되어지겠다. 맞습니까?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2번 그들에 대한 배열 방법. 됐죠? 그럼 몇 가지예요? 4가지. 결국 똑같이 되어져 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거쳐서 가면 안 되는 경우를 빼버리는 방법도 있고 아예 그 자체를 지워버리고서 반드시 거쳐야 될 길목들을 체크해서 얘기를 꾸려나갈 수도 있다. 최단 경로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입시에서 심심치 않게 건드려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될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건 이제 평면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입체 도형도 하나 좀 해봅시다. 조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자, 이런 입체 도형, 이런 입체 경로가 있다고 칩시다. 옆에 그림하고 유사한 도로망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여기가 A라는 지점이고 여기가 B라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수를 지금부터 체크를 할 겁니다. 근데 그들 사이의 경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 안에도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경로들이 복잡하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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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요. 겉의 표면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런 경로들을 이용해서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가지수 어떻게 될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거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가려고 치면 이 그림에서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오른쪽으로 3번 가고 이런 방향으로 2번을 가고 또 윗방향으로 이렇게
두 번을 가면 무조건 A에서 B까지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B까지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상황에 대한 꼴에서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 나와버렸네요. 그럼 뭐야? 같은 문자 3개, 2개, 2개를 배열해주면 무조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되는 거죠. 됐죠? 체크합니다. 자, 전체 7개 나누기 똑같은 게 3팩, 2팩, 2팩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최단 경로의 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평면에서의 이동 경로를 찾는 방법에 익숙해지면 입체적으로 되어져 있다고 한들 어려움이 없다. 중간에 뭐 빈자리가 있어서 이런 형태의 꼴로 표시가 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활용도가 높으면서 문제 현장에서 자주 출제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계단이 6개짜리 있는 계단이 있다고 합시다. 이 계단을 한 걸음에, 한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2계단씩 오르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 여러분들 가끔 계단이 쭉 있는 걸 보면 그거를 한 걸음씩 올라갈까, 2걸음씩 올라갈까, 3걸음씩 해서 올라갈까, 뭐 그런 거 생각할 때 있죠. 재미있는 놀이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그런 경우 없어요? 선생님은 가끔 뭐 5계단도 한번 올라가 볼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계단짜리 계단이 있어요. 2, 3, 4, 5, 6 이런 6계단짜리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오르려고 그래요. 6계단을 오르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한 계단씩 오르는 방법 또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2계단씩 오를 수도 있죠. 누군가는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2계단 한 걸음에 올라갈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2계단씩 오를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에 관해서는 모두 몇 가지일까? 참 피곤하게 살고 있죠? 네, 그런 경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좀 표현을 해 봅시다. 자,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걸, 한 계단씩 오르는 거를 우리 A라고 합시다. 그 다음 2계단씩 올라가는 걸 B라고 한번 표현을 해 봅시다.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6계단을 올라가는데 6걸음에 올라갈 수 있겠죠. 자, 6걸음에 6계단을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한 계단씩 6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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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네. 그죠? 6걸음에 올라가는 방법. 그럼 나는 5걸음에 한번 좀 올라가 볼래.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중간에 2계단을 한 걸음에 올라가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니까 요걸 한 걸음에 올라가고 나머지를 한 계단씩 올라간다면 어때요? 그럼 5걸음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요거는 4걸음에 한번 좀 올라가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한 걸음에 한 계단, 한 걸음에 한 계단, 그리고 요거를 2계단씩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올라가면 4걸음에 올라가는 거겠다. 그렇죠? 그 다음 나는 3걸음에 올라가고 싶어. 그러면 B, B, B 2계단씩 3걸음에 이렇게 올라가 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됐죠? 2걸음에 올라가는 방법은 생각할 필요 없죠. 2걸음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3계단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결국 우리는 6걸음에, 5걸음에, 4걸음에, 3걸음에 올라가는 이런 경우의 가지수를 모두 체크를 해보면 돼요. 그것은 뭐냐? 이것을 배우려는 방법에 있어 똑같다는 얘기죠. 한 가지예요. 이거는 얘는 하나, 둘, 셋, 넷 4팩토리얼 분의 여기 지금 1팩토리얼 그리고 전체 5개 5팩토리얼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5가지. 됐죠? 이 경우는 어때요? 2개, 2팩, 2팩, 4팩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면 얘는 6가지.
됐죠? 얘는 어때?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모두 합쳐보니까 따라서 13가지 방법이 나오네요.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해서 6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가지수는 모두 13가지다. 참 특이한 문제가 희한한 방법으로 계산이 되어지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수녀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응용된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